네,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유용한 이 소득공제 중에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게 어떤 소득공제냐면요. 네,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아니었죠.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디 집중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 강의는 다른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고, 일단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어떤 금융기관이 아니면 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여기에 이자를 지급하잖아요. 그럼 이 이자 지급액 전체를 근로소득에서 빼준다는 거죠. 상당히 큰 혜택이고 한도도 엄청 높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요건이에요. 일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되겠죠. 그리고 그 거주자가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보유한 하나의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대주가 주택이 없는데 한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데 세대원이 한 주택을 더 갖고 있다. 안 된다는 거죠. 세대원 전체가 한 주택만 보유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언제를 기준으로 하죠?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런데 예외적으로 세대 구성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별도의 요건을 또 충족해야 돼요. 일단 원칙은 세대주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 세대주는 꼭 이 주택에 살지 않아도 돼요. 내가 주택만 사놓고 돈을 빌려서 여기에 살지 않고 나는 전세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세대원인데 이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나는 거주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주택을 취득해서 이 주택을 저당 잡히고 그리고 차입을 한 거잖아요. 이때 이 취득 당시의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보다 낮아야 돼요. 기준시가, 우리가 시가, 흔히 말하는 시가랑은 다른 거죠. 꽤 차이가 있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이라는 이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요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건들을 이제 하나씩 보면요. 그 요건 중에 이 소유 요건을 먼저 보면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원칙이에요. 근데 어떤 세대주죠? 무주택이거나 한 주택만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주택의 기준은 세대주 포함해서 내 세대 구성원들이 주택수를 합해서 한 주택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외외적으로 어떻죠? 세대주가 아닌 세대 구성원도 가능한데 어떤 세대 구성원이죠? 내가 만약에 세대 구성원이에요. 내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주택 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장기 주택 저당 차입금 지금 설명하는 거죠. 이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세대주라면 세대 구성원인 내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소득 공제를. 근데 이때 중요한 게 이 판단하는 기준이 12월 31일 현재예요. 세대 구성원들이 주택을 갖고 있다가 12월 30일 날 딱 팔았어요. 29일 날. 그러면 이날 현재는 세대 구성원 전체를 합쳐서도 한 주택밖에 없다면 가능하다는 거죠. 전체 이자 비용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세대, 이 중요한 세대가 뭘까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예요.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 및 형제 자매를 포함한 이거 전체적인 이거를 한 세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세대 구분 자체를 잘못해갖고 양도세도 폭탄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주의해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주소를 같이 하는 거죠. 잘 눈에 안 들어오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나랑 내 배우자의 직계 존속, 나의 직계 존속 부모님, 그리고 나와 배우자의 직계 비속 자녀의 배우자까지, 그리고 나의 형제자매까지. 근데 나의 형제자매인데 나의 형제자매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아요. 이 양도세랑 똑같네요. 규정이. 어쨌든 그렇거든요. 이게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 구성원이 12월 30일 현재로
주택을 갖고 있지 말아야 돼요. 아니면 한 주택이거나. 그리고 현재 기준에 세대주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아니어도 가능했죠. 세대원이어도 가능한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주택에 대해서 아무 주택이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특정 요건이 있어요. 취득 당시에 주택의 기준 시가가 4억 원 이하인 경우에요. 이거 중요하죠. 취득 당시에요. 내가 지금 보유할 당시가 아니에요. 지금 이게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내가 처음에 살 때는 4억 원 이하였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가끔 우리가 분양을 받잖아요. 분양을 받으면 거기는 사실 입주를 해도 바로 기준시가 공시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때는 최초로 공시된 그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분양을 받았으면. 그리고 내가 만약에 예전에 차입했잖아요. 그때는 기준이 약간 달랐어요. 2013년 12월 30일 이전에 차입하면. 그때는 면적 기준도 있었어요. 지금 면적 기준 있나요? 없어요. 넓어도 돼요. 근데 4억 원 이하여야 돼요. 사실 대부분의 지방 아파트들은 4억 원이 거의 안 돼요. 기준시가. 뭐 대표적으로 세종시 같은 데 보면 4억 원 되는데 거의 없을걸요. 세종시. 그리고 기준시가가 예전 규정 3억 원 이하도 있었죠. 그리고 아까 요건 중에요. 특정 차입금이라고 했어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래요. 어떤 특정한. 그게 어떤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그 주택의 저당권이 설정돼야 돼요. 그리고 금융회사나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해야 돼요. 이 요건만 되면 될까요? 아니에요. 추가적인 요건이 있어요. 이거 또는 이거. 내가 이렇게 요건을 갖추고 나서 차입금의 상환 기간, 내가 갚아 나가야 될 기간 자체가 15년 이상이다. 그럼 여기까지 1번 통과, 2번 통과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차입금이 상환 기간이 10년인 거예요. 그럼 어떻죠? 그냥 10년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10년짜리 차입금은 이자가 고정금리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약정을 해놔야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요건이 충족해야 되는 거예요. 15년 이상이거나 아니면 10년이면서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거나.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금융기관에 확인해 보면 돼요. 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안 하는지는. 근데 그런 차입금은 다 되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차입금인데 내가 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이전 등기 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주택 저당 차입금이어야 돼요. 3개월 이내에 이렇게 15년짜리 차입해야 되는 거예요. 10년이면서 이런 요건을 갖춘 걸 차입해야 되는 거예요. 3개월 안에. 그리고 또 요건이 또 있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내가 만약에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잖아요. 그럼 나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주택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놓고 이 주택이 내 배우자 주택이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채무자, 돈을 빌린 채무자랑 이 주택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요건이 있을까요? 그 밖에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으로 보는 것. 이거는 이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돼요. 어떤 것들이냐면 사실 규정이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이거 1번 전체적으로 이 요건도 충족해야 되죠. 그리고 이거 아니면 이거 요건도 충족하고 이 요건 가나를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차입금을 옮겨도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게 아니잖아요. 새로 차입하면. 그래서 이제 그걸 보완해주는 규정 같은 거예요. 물론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잘 볼 수 있는 것만 갖고 왔어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준다는 거예요. 물론 요건이 있으니까 요 요건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라고 했죠. 그럼 금융기관을 옮길 때 상환기간도 지금부터 15년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이 주택, 이 차입금을 최초 차입한 날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옮겨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로 가능한 거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가능해요.
등기일부터. 그러니까 내가 이 규정이 사실 생기고 나서 억울한 분들도 있거든요. 나는 차입금을 좀 짧게 상환하려고 했던데 나는 왜 안 되나? 이런 분들이 좀 억울하겠죠. 그런 분들이 어떤 요건이 있었죠? 15년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10년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차입금을 바꾸는 거예요. 바꿀 때 15년 미만짜리 차입금을 갖고 있던 사람이 15년 이상으로 바뀌잖아요. 신규 차입하거나 연장하잖아요. 이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건이 있죠.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해야 돼요. 근데 난 예전에 샀죠. 예전에 사고 예전에 차입했잖아요. 그 등기일이 언제냐면 내가 처음에 주택을 샀을 때 그 등기일 기준으로 그런 차입금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신규 차입하거나 연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이거랑 똑같은 요건이죠. 이 두 가지는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 이것도 지금 맞출 수도 있는 거죠. 사후적으로. 그렇죠? 이렇게 전환하면서. 연장 또는 신규 차입 당시에 이때 차입금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돼요. 요거는. 요거까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럼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한도는 좀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사실 아주 간결한 규정이거든요. 결국 이자 지급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겠다는 건데 그 한도를 적용하는 게 어떤 이자 약정 요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강의를 구성했어요. 일단 한도를 제외하고 어떤 이자 상환액이 되는지 한도를 떠나서 사실 거의 되거든요. 다른 요건들이 충족하면 되니까 그 요건들을 한번 볼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한 번만 가볍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어떤 기준이었냐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한 주택 이하로 갖고 있어야 돼요. 한 주택까지는 허용이 된다 그랬죠. 근데 그게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해요. 12월 31일로. 그리고 예외적으로 세대 구성원이 가능했죠. 근데 이 세대 구성원은 거주를 해야 돼요. 세대주는 거주하지 않아도 돼요.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는 4억 원 이하여야 되고 특정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이라는 이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 기준으로 보면 이게 사실 모든 걸 체크리스트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것만 만들어 봤는데 대출을 받은 사람이 근로자 본인이어야 돼요. 적어도. 그리고 당연히 이 본인하고 주택의 소유자는 일치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세대 구성원이라 못했죠. 세대주가 주택청약 종합저축공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이것만 확인해야 되나요? 몇 개 더 있었죠. 몇 개죠? 어떤 거냐면 이거였죠. 이거를 세대주가 받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받고 있으면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받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그죠? 그거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취득이죠. 취득. 이때 뭐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기준이 있었나요? 그건 없었어요. 지금 주택수 기준은 12월 30일 기준이라는 거. 그리고 차입금의 상환 기간은 몇 년일까요? 그것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금을 인수할 때면 이게 상환 기간이 몇 년이냐면 15년이나 10년이었거든요. 그때 차입금을 인수하면서 기준일, 이 15년의 기준일은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 그게 15년이 넘으면 된다는 거예요. 연체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될까요? 네, 이건 안 돼요. 그리고 세대원의 경우는 실제 거주해야지 되는 거고 차입금 기간은 최소 15년이거나 아니면 10년이 넘으려면 다른 특정 이자율이라든지 비거치라든지 이런 요건을 충족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주택을 취득하면서 차입했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지금은 기준이 없어졌어요. 예전엔 기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했는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차입금 약정이. 그리고 소득공제 한도가 있는데 얼마까지 될지는 사실 자동 계산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별도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